Thank you so much, Ru. That was hilarious. Next, we have a Korean piece. It is a movie review about the very classic, very iconic Blade Runner. Yep. Minzo, what do you think about Blade Runner's philosophy? Philosophy? I thought Blade Runner was just a cool sci-fi movie. Well, this presentation will show you how Blade Runner connects to different philosophers and youth. Wow, that sounds smart. Yep, but not only that, but it's also super interesting to learn. Alrighty, so let's welcome our next presenter, Min Sung-tae, with a round of applause.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무대에 서 있는 이 순간만큼은 시계바늘을 잠깐 1년 뒤로 돌려줄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영화 배경이 1년 뒤예요. 예. 36년 전에 만들어진 2019년의 모습을 상상한 영화 블레이드 러너, 오늘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부터 한번 보는 게 낫겠죠. 2019년이에요. 인류는 인조인간을 만듭니다. 인조인간을 이용해서 우주 식민지 개척, 그 외 노동, 기타 등등 다양한 잡일을 할 수 있게 되죠. 인조인간은 지능도 있고 근력도 있고 그리고 감정도 느낄 줄 알고 생각도 할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 수명이 4년뿐입니다. 이것들이 너무 오래 살면은 인간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용어를 살펴보면은 인조인간을 레플리컨트라고 하고 인조인간을 처형하는 것을 폐기, 리타이어먼트라고 해요. 인조인간이 인간보다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목이겠죠. 그리고 이 인조인간들을 찾아서 폐기하는 역할을 맡는 경찰을 블레이드 러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거리로 돌아가 보면은요, 인조인간을 이용해서 우주 식민지 개척 등 여러 일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식민지 행성 중 하나에서 인조인간들의 반란이 일어났고 이들이 지구로 쳐들어옵니다. 자신을 만들 창조주를 찾아서 4년뿐인 생명을 늘려달라고 말하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였던 데커드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이들을 폐기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세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 테마 들어갈게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레플리컨트와 확실히 구별되는 존재예요. 남의 기억을 이식받아서 사는 인조인간의 레플리컨트와는 달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 낯선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은 결국에는 자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철학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영국의 존 로크인데요. 로크는 인간의 원천을 경험해뒀어요. 그리고 이 경험이 뭘로 이어졌냐? 감각하고 반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타방을 해서 라면을 먹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타방을 해서 라면을 먹으면 그 순간의 즐거운 추억이 남겠죠. 그리고 그 추억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추억을 통해서 여러분 탐방을 했다는 거 경험을 남기게 되었고 그 경험은 또 추억으로 이어지고 그 추억은 고등학교 생활에 또 하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능동적인 존재인 겁니다.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아요.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만의 자아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두 번째 테마를 볼게요. 레플리컨트입니다. 레플리컨트는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해요.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수명이 4년뿐이라는 건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 인조인간인가 아닌가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계속 4년 동안 앉아 계실 거 아니잖아요. 레플리컨트의 요구는 기본적으로 아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수명을 늘면 똑같아지니까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은 이 수명이란 거는 사실 모든 인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철학자 얘기가 한 분 더 나옵니다. 라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칸은 주체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에 종속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게 뭔 소린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 극단적이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주 뒤면 시험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마 슬슬 긴장이 되기 시작하실 건데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내가 이거를 좋은 점수를 맞게 해서 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엄마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어찌 보면 지금 당장 자습이고 뭐고 기숙사가 들어와서 쉬고 싶을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자꾸 푸시를 넣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내 욕망이 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레플리컨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있는 수명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자신의 욕망인지 아니면 다른의 욕망인지 모르는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오히려 소외의 원인이 됩니다. 내 자아가 내 것이면서 동시에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타인을 신경 쓰고 거기에만 맞추다 보니까. 레플리컨트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인간을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욕망 때문에 인간이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레플리컨트를 경험하는 그런 기준은 구별하는 기준은 경험에 따른 기억의 차이와 그리고 4년이라는 수명의 차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둘은 서로에게 어떤 존재냐면은 인간은 레플리컨트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반면 레플리컨트에게 인간은 창조주예요. 동경의 대상인 거죠. 영화에는 인간이 보여주는 그런 두려움의 시선과 레플리컨트가 보여주는 경외의 시선 둘이 교차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3자의 시선이에요. 관객의 시선이거든요. 관객은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인간성은 무엇인지. 기억에 따른 경험의 차이와 그리고 수명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인간인지는 어떻게 보면 관객이 인간성이라는 기준 하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들이 능동적으로 가고 있는지. 마지막 테마입니다. 해방인데요. 아까 제가 줄거리 말씀드릴 때 인조인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구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 마지막 생존자인 레플리컨트예요. 이름이 로이인데요. 로이는 결국에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주인공과 처음에 대결을 펼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수명이 다해가서 말을 듣지 않는 손바닥에 못을 박아가기까지 하면서 주인공을 궁지에 몰아넣어요. 그런데 주인공이 벼랑 끝에서 떨어지려 하는 순간 로이는 주인공을 오히려 구해줍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구해주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온 삶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느낄 말을 말하면서 죽음을 맞아요. 그러니까 로이는 자신을 회상하고 성찰할 줄 아는 존재로 거듭난 거죠. 다시 말하면은 레플리컨트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짬과 로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생기신 양반인데 이분은 죽는다는 것을 존재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과정으로 봤어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은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누구도 전혀 맞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삶의 외부에서 나를 덮쳐오는 불가피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의미가 집중됨으로써 본인의 삶의 의미를 성찰해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뭐라 불렀냐면은 죽음의 선고라고 불렀어요. 죽음이라는 지점에서 삶의 의미가 집중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한 군데에 집약을 해서 결국엔 새로운 의미가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로이의 죽음을 살펴보자면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죽으면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러면서 주인공에게 무슨 경험을 주었냐 하면은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본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본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할까요? 아마 스스로 살아있는 그런 의미를 찾겠죠. 그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실존의 측면에서 해방 그 자체인 셈이에요. 그래서 데커드가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어떻게 하냐고요? 자신과 사랑에 빠진 이를 데리고 도주합니다. 이제 모든 사건이 끝났고 그리고 그가 어디 있는지 알 리도 없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네요. 청춘이란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하나가 청춘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자유롭고 그리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말한 레플리컨트보다는 인간으로 청춘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10기들은 아마 1년 반 전일 거고 11기들은 몇 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이 학교에 들어오고 그 빡센 면접을 치르고 자소서를 쓰면서 뭔가 열정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나요? 물론 남아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자습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또 수업을 하고 들어오자마자 또 그 다음에 모의고사이고 그 다음에 시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 왔으니까 아마 그게 남아있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부에 휩쓸려서 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버린 레플리컨트라는 존재가 되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방이 있죠. 그 순간을 통해서 좀 인간이라는 존재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본인의 모습을 못 찾고 있다면 외부의 시련이 아무리 불가피해 보이고 그래도 제가 믿기에는요, 시련은 신이라는 게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그 양반은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만 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힘들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운 걸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신들한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깨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시간과 열정을 다른 이들 그리고 다른 외부의 요인에게 맡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으로 청춘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면서는 그런 인간 말이에요. 가끔씩은 어떤 게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맞지 않아 보여도 가끔씩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하는 인간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레플리컨트가 되기보다는 인간이 되어서 해방이라는 순간 안에서 청춘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인생 겁니 짧거든요. 감사합니다.